안녕하세요. 캐드공방의 김쌤입니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공개 도면 9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먼저 인벤터로 모델링을 하고 조립품을 완성시킨 다음에 세 가지 파일을 저장하는 단계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슬라이싱 하는 방법과 네 번째 파일을 생성해서 저장하는 방법은 모든 문제에 공통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해서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제 도면을 살펴보면은 1번 부품과 2번 부품은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고요. 이 두 개의 부품을 모델링을 해서 조립을 하게 되면 이러한 형상을 하게 됩니다. 이 형상은 가운데 중심 부분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어 있는 부품이고요. 가운데 중심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Y축으로 지정을 해주고 여기에 좌우로 뻗어 있는 이 축은 Z축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다음에 1번 부품의 이 구멍 부분은 A라는 치수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다음 여기에 있는 요철 부분의 안쪽 부분은 B라는 치수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A라는 부분은 2번 부품에 이 샤프트가 조립되는 구멍이기 때문에 이 샤프트의 치수 파이 5보다 커야 됩니다. 문제에 공차 제한을 1mm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A의 치수는 약간의 여유를 두고 0.8mm 정도를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파이 5.8mm를 적용시키겠습니다. 다음 B 부분은 2번 부품의 치수 20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 부분에 조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20보다 커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도 0.8mm를 적용을 시켜서 20.8mm를 적용시키겠습니다. 산출된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인벤터를 열고 열리는 초기 화면에서 프로젝트는 디폴트를 선택해주고 단위는 밀리미터 그리고 도면의 표준은 ISO를 선정합니다.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이용해서 부품 템플릿을 열어옵니다. 부품 템플릿이 열리면 다른 이름을 저장해서 폴더에 부품 1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9번 폴더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부품 1로 저장을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 있는 부품 1번과 부품 2번 파일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임의로 파일 이름을 결정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바탕화면에 9번 폴더를 만들어 놓았지만 여러분은 시험장에 감독 선생님들께서 지시하는 대로 폴더를 생성해서 파일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YZ 평면에 스케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YZ 평면은 우측면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도면의 뷰를 보면은 좌측에 있는 이 뷰가 좌측면도가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 우측면도를 큐브를 회전을 시켜서 좌측면도로 변환시킵니다. 그리고 이 좌측면도에 스케치를 합니다. 먼저 선을 선택해서 이러한 선을 제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상이 만들어지면은 자르기를 이용해서 불필요한
여부는 제거를 하고 형상투영을 이용해서 기준이 될 Y축과 Z축을 만들어 주고요. 이 두 개의 축은 참조선으로 바꿔줍니다. 다음에는 대칭이라는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좌우에 있는 이 요소들을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바꿔줍니다. 다음에는 동일선상이라는 구속을 이용해서 아래에 있는 모서리가 Z축의 동일선으로 만들어 줍니다. 다음에는 치수를 이용해서 이 형상의 기본적인 틀을 조정을 합니다. 이 위에서부터 아래에 있는 이 부형까지 높이는 35고요. 아래에 있는 전체 길이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42mm입니다. 다음 여기에서 이 사이의 각도는 90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상 외형을 완성을 시킨 다음에 간격 띄우기를 이용해서 이 선을 안쪽으로 이렇게 간격을 띄워 놓을 겁니다. 그런데 간격 띄우기에서 이 선을 선택을 하니까 전체의 선이 다 선택이 되죠. 자, 이럴 때는 마우스를 우클릭해서 루프 선택의 앞에 되어 있는 체크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이 선을 선택을 해서 아래쪽으로 간격을 띄우는데요.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계속을 클릭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이쪽에 있는 선분을 아래쪽으로 넣어서 계속 해주게 되면 이 두 개의 선분을 간격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자르기를 이용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여부는 제거를 해주고요. 다시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안쪽에 있는 형상의 요소를 제도를 해줍니다. 역시 자르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여분의 선분은 제거를 하고요. 동일선상이라는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이 선분과 이 선분은 동일선상으로 맞춰줍니다. 다음에는 일치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이 선분은 여기에 있는 꼭지점과 일치된다 이렇게 맞춰줍니다. 다음에는 대칭이라는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좌우에 있는 이 선분은 가운데에 Y축을 중심으로 대칭이 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치수를 입력합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사이 치수는 4mm, 여기에서 여기까지 치수도 4mm, 다음 가운데의 높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높이는 10mm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가 과도하게 구속된다 하는 경고창이 뜰 때 연계 치수를 작성하려면 승인을 선택하라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승인을 이용해 주면은 참조 치수처럼 가로로 묶인 연계 치수가 작성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쪽에서 이쪽까지 이 사이의 길이는 10mm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 1번 부품의 좌측면도의 형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스케치를 마무리하시고 돌출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돌출을 합니다. 좌측면도이고 우측으로 4mm만큼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우측 방향으로 4mm에서 4mm만 입력을 해주게 되면 이 형상이 맞게 되겠죠. 확인을 눌러줍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 요철 부분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좌측면도 쪽으로 방향을 바꿔주시고
여기에 튀어나와 있는 이 요철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가운데 중심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면이 생성되어야 하는가를 봅니다. 여기까지 20.8이라는 치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에서 절반만 가면 되죠. 따라서 10.4만큼 떨어진 곳에 평면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평면을 클릭하고 여기에 있는 정면을 클릭한 다음에 이 정면을 끌어서 이쪽에 왼쪽으로 10.4만큼 간격을 띄웁니다. 그리고 이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합니다. 평면은 숨겨주고 그래픽 슬라이스를 해서 스케치를 할 수 있는 면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기준이 되는 모서리는 이쪽 모서리와 이쪽 모서리가 되겠죠. 따라서 형상 투영을 이용해서 이쪽 모서리와 이쪽 모서리에 참조선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선은 구성선으로 바꿔주고 이 부분에다 여기에 있는 형상에 맞는 스케치를 합니다. 선을 이용해서 이러한 선분을 제도를 하고요. 아래로 선분 제도, 다시 홀을 이렇게 제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안쪽으로 선을 넣어서 이 끝에까지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르기를 이용해서 이 부분의 여유 부분은 제거를 하고요. 접선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직선과 여기에 있는 원홀을 접선을 시켜줍니다. 이 다음에는 일치 구속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꼭지점을 여기에 있는 꼭지점에 일치를 시켜줍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중심점에 원을 하나 제도를 합니다. 이 원의 치수는 5.8입니다. 이제 치수를 이용해서 이 밖에 있는 호의 치수는 반지름 6mm. 다음 이 원의 중심은 이쪽 모서리에서부터 7mm가 떨어져 있고요. 여기 원의 중심점은 뒤에 모서리 붙어서 12mm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모서리도 역시 참조선으로 변환을 시켜주고요. 여기에 있는 끝점과 여기에 있는 끝점은 8mm입니다. 다음 여기에 있는 끝점과 여기 원의 중심점도 8mm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이쪽에 있는 형상의 스케치가 끝났습니다. 스케치를 마무리하고요. 돌출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돌출시킬 부분은 이쪽이 영역이 되겠죠. 좀 전에 우리가 20.8mm의 기준을 둔 이쪽에 면을 생성을 해서 스케치를 했기 때문에 돌출되는 방향은 뒤쪽으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반대쪽으로 방향을 보내고 두께는 5mm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주면은 이러한 형상이 만들어지죠. 이거를 대칭을 이용해서 반대쪽으로 똑같은 형상을 대칭시킵니다. 그래서 피처는 돌출이고요. 미러 평면은 가운데에 있는 XY 평면이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 주시면은 이러한 모양의 1번 부품이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목깎이가 되어 있는 이 모서리를 모를 깎아줍니다. 목깎이의 치수는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는 R2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mm를 지정해서 이쪽 모서리하고 여기 모서리를 모를 깎습니다. 자, 이렇게 모를 깎아서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1번 부품이 완성이 됐습니다. 저장을 하시고요. 닫습니다. 다시 새로 만들기를 이용해서 부품 템플릿을 불러오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부품 2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역시 YZ 평면에 스케치를 하고요. 큐브에 있는 우측 면도가 좌측 면도가 되도록 방향을 바꿔줍니다. 좌측 면도에 선을 이용해서 다시 스케치를 합니다. 자르기를 이용해서 여분의 선은 제거를 해주고 형상 투영을 이용해서 Y축과 Z축을 이렇게 기준선으로 만들어 줍니다. 대칭 구속을 이용해서 좌우에 있는 이 선분들은 가운데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해주고요. 이 선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음에는 동일선상 구속을 이용해서 이 선분은 Z축과 동일선이 되도록 해줍니다. 이제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42mm, 다음 여기 꼭지점에서 여기 아래쪽까지는 35mm, 다음에 이 둘 사이 각도는 90도가 됩니다. 간격 띄우기를 이용해서 이쪽 선분을 안쪽으로 간격을 띄워주고요. 이쪽 선도 안쪽으로 간격을 띄워줍니다. 다음에는 선을 이용해서 아래쪽에 이러한 형상을 스케치를 합니다. 여분의 불필요한 부분은 자르기를 이용해서 제거를 해줍니다. 다음 대칭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좌우에 이 있는 형상은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게 해주고요. 여기에 있는 이 선분도 대칭이 되게 해줍니다. 다음은 동일선상 구속을 이용해서 이 선분과 이 선분은 동일선상이다 하고 구속을 주고 다시 일치 구속 조건을 줘서 이 선분은 여기에 꼭지점에 일치가 되도록 합니다. 이제 치수를 줍니다. 먼저 여기와 여기 사이의 치수는 4mm고요. 여기와 여기 치수도 4mm입니다.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사이 치수는 10mm고요. 역시 연계 치수로 10mm 작성을 해 놓으시고 여기와 여기의 치수도 10mm입니다. 2번 부품의 베이스 스케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 돌출을 이용해서 이 부분이 역시 4mm만큼 돌출이 되게 합니다. 다시 이 부품의 좌측 면도가 보이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역시 이 샤프트가 있는 요철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평면을 하나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평면은 XY 평면에서부터 10mm만큼 떨어져서 생성을 시킵니다. 이 면에 스케치를 합니다. 그래픽 슬라이스를 이용해서 면이 잘 보이도록 해주고요. 작업 평면은 숨겨줍니다. 형상 투영을 이용해서 모서리를 이렇게 형상 투영을 시킵니다.
이 세 개의 모서리 라인은 구성선으로 해서 참조 형상으로 바꿔주고요. 여기에 선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합니다. 이러한 직선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이런 호가 있고요. 다시 직선이 있고요. 이 직선은 이렇게 마주치도록 제도를 합니다. 자르기를 이용해서 이 부분은 제거를 하고 접선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호와 이 선부는 접선이다. 그래서 이 접선 구속을 줍니다. 다음에 일치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이 코너점은 이 코너에 일치하도록 해줍니다. 원을 이용해서 가운데 파이 5짜리 원을 제도를 합니다.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호의 반지름은 6mm고요. 끝에서 여기에 원의 중심점까지는 12mm가 됩니다. 스케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돌초를 이용해서 가운데에 있는 이 원 부분은 반대 방향으로 5.5mm만큼 돌출되어 있고요. 확인해 줍니다. 스케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케치를 다시 공유를 시켜주고 다시 돌출을 이용해서 영역을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는데요. 가운데에 있는 부분도 같이 선택을 해 주어서 이렇게 똑같이 돌출이 되도록 합니다. 이 두께는 4mm입니다. 그래서 4mm만큼 돌출을 시킵니다. 이제 스케치는 숨겨주시고 자, 이 만들어진 형상을 반대쪽에도 대칭을 시켜서 완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돌출 부분이 두 개가 되겠죠. 두 개를 다 선택해 주시고 미러 평면은 정면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 안쪽에다가 비번호를 생성합니다. 평면을 이용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평면을 하나 만들어주고 이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합니다. 그래픽 슬라이스를 이용해서 평면이 잘 보이도록 하고 텍스트를 이용해서 여기에 01이라는 비번호를 입력합니다. 여러분은 01을 입력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 해당되는 비번호를 입력해야 되겠죠. 이 문자의 높이는 대략 8mm 정도 주겠습니다. 이제 위치를 적당한 곳에 배치를 해줍니다. 적당한 곳에 위치 배치가 끝나면 스케치 마무리를 하고요. 엠보싱을 이용해서 프로파일은 숫자를 선택하고 방향은 아랫방향을 선택해 주고 음각을 선택합니다. 깊이는 1mm 확인해 주면은 여기에 비번호가 각인이 되죠. 작업 평면은 다시 숨겨 주시고요. 역시 이 부품에도 마찬가지로 목각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2mm에 해당하는 목각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목각기를 해준 다음에 역시 저장을 해서 모델링을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조립을 할 수 있는 조립품 템플릿을 열어와서요. 먼저 배치를 이용해서 기준이 되는 배치, 그래서 2번 부품이 기준이 되고 1번 부품이 조립이 된다. 이렇게 해서 2번 부품을 먼저 불러옵니다.
그래서 원점에 고정 배치를 시키고요. 다시 부품이 보기 좋게 방향을 잡아준 다음에 다시 배치를 이용해서 부품 1번을 불러옵니다. 이 두 개의 부품은 여기에 있는 축과 구멍에 의해서 조립이 됩니다. 구속을 이용해서 이 샤프트의 축 부분과 구멍의 축 부분을 서로 메이트를 해서 정렬을 해줍니다. 다음에는 가운데의 중심 부분인 부품 1, 2번의 원점을 풀어서 정면을 서로 선택을 해서 서로 메이트가 되도록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래서 적용을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조립품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여러분의 비번호를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합니다. 파일 형식은 인벤터니까 IAM이 되겠죠. 두 번째는 채점용 파일을 저장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으로 들어가서 채점용 파일 확정자는 STP입니다. 옵션을 열어서 프로토콜과 정확도, 스케치 포함 선정을 해주시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저장합니다. 다음에는 STL 파일을 저장을 할 건데요. STL 파일을 저장할 때는 출력을 시킬 때 어떤 자세로 출력하면 좋을지 이거를 한번 검토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러한 모양으로 출력이 돼도 전혀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서포트 생성도 최소화가 될 것 같고요. 후처리하기도 아주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양으로 STL 파일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에 들어가서 파일의 형식을 STL로 바꿔주시고 옵션에 들어가서 단위가 밀리미터인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센티미터가 돼가지고 출력을 시켰을 때 10분의 1로 축소돼서 출력돼가지고 실격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단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장을 합니다. 자, 이제 파일을 보면은 IAM 파일과 SDP 파일 그리고 STL 파일 이렇게 세 개의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STL 파일을 다시 슬라이싱 프로그램에 세팅을 하고 G코드 변환을 해서 그 변환된 G코드 파일을 여기에 하나가 추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파일을 USB에 저장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STL 파일을 슬라이싱 파일에 세팅해서 G코드 변환하는 과정은 모든 문제에 공통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해서 끝부분에 링크를 해 두었습니다. 링크된 부분을 클릭해서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모두 무난하게 잘 문제풀이를 하셔서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